네, 국내 코로나19 상황 또 한 주간의 사건 사고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현정 문화일보 논설위원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고요.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 내과 교수 권상희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취재 바로 보시죠. 네, 방역 당국 다음 주에도 하루 3,000명 이상 확진자가 나올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어서 사적 모임을 가능한 취소하거나 연기해달라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앞으로 1, 2주가 최대 고비라는데 지금 상황을 교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상황. 네, 좀 심각하죠. 심각합니까? 다음 주면 아마 4,000명 돌파도 4,000 명이요? 가능합니다. 네. 예. 지금 이제 델타 변이가 우리가 한 명이 한 5, 7명을 감염을 시키다 보니까 예상보다 굉장히 많이 됐죠. 이 이유는 사실은 추석 전에 방역이 완화가 되면서 지금 나타나는 확진자들은 그 이전의 이동량 증가에 대한 확진자고요. 이번 주말부터 다음 주까지가 아마 추석 연휴 때 확진이 된 분들이 감염이 나타날 거고 1, 2주가 아니라 우리가 다음 달에 휴일이 또 있습니다. 그때가 그렇죠? 3주 정도 걸리거든요. 그때까지는 분명히 이동량이 증가할 거고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3주가 지나면 좋아질 수 있을까? 3주가 지나면 11월 겨울이 옵니다. 그러면 바이러스가 활동량이 강해지고 사람들은 실내로 모이기 때문에 밀도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대규모의 이런 유행을 보시면 다 겨울에 발생을 했거든요. 코로나도.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더 문제가 심각해질 소지가 많기 때문에 지금 이동량을 최소화하고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검사를 해서 확진자의 감염 차단을 해야지만 우리가 원하는 위드 코로나에 접근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는 기존 집단 감염을 통한 연쇄 전파가 꽤 심각합니다. 지금까지 수도권의 4단계 사회적 거리 두기 이거 효과 있었던 거 맞나 이런 의문이 좀 들거든요. 네, 효과가 없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그나마 4단계를 2개월, 3개월씩 유지를 했기 때문에 최대 확진자가 2,000명 되었는데 이것이 추석 방역 완화가 추석 시기에만 생긴 것이 아니고 그 이전에 이동량이 많아졌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태가 온 거고 사실은 이제 백신 접종을 또 했기 때문에 우리가 중증으로 가는 그 예방 효과는 있었지만 많은 분들이 경각심이 좀 약해진 거죠. 젊은 층은 젊은 층대로 백신 접종을 했으니까 활동량을 늘렸고 연령이 높은 어르신들은 백신 접종을 했으니까 또 움직이고 이러면서 전체적으로 감염이 되고 젊은 층의 돌파 감염뿐 아니라 지금은 연령이 높은 어르신의 돌파 감염이 70% 이상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지금 맞물려서 문제가 되고 있고 하지만 싱가포르나 이런 나라를 보더라도 백신이 80% 이상 올라가더라도 방역이 완화가 되면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어요. 하지만 상대적으로 일본은 확진자가 늘었을 때 방역을 강화를 했더니 확진자가 줄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백신 접종은 우리가 감염을 차단하는 효과보다 중증의 효과가 있는 것이고 거리두기라든지 이런 방역, 마스크가 훨씬 이런 확진자를 줄이는 데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지금 감염 경로가 이제 불분명한 감염이 거의 40%를 육박을 했다고 하고요.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하는 방식에 이제 한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니까 정부도 다른 코로나 대응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는데 이건 도대체 어떤 걸 준비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서울이 사실은 8월 한 달 내내 감염 경로를 모르는 게 40%를 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9월에는 지금 50%를 넘었기 때문에 전국적인 40%보다 훨씬 수도권, 서울은 심각한 상태였거든요. 하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우리가 일상생활을 영위를 하지를 못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부 당국에서는 일상 복귀를 위한 대응 전략을 마련한 거죠. 확진자 수보다는 중증이나 입원 병상 가동률을 위주로 발표를 하고 매일 발표하는 게 아니라 주간 단위로 그리고 정부가 어떤 조정을 할 수 있는 거는 뭐 사적 모임 인원이라든지 이런 것만 조정을 하고 마스크 착용은 언제나 하는 이런 쪽으로 독감과 유사하게 이제 가겠다는 건데 그 전제 조건은 우리가 치료제가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병상을 우리가 어떻게 운영할지 재택 치료를 늘리기 위한 조건은 의료진이라든지 재택 치료에서 그 폐기물을 수거하거나 환자를 돌볼 수 있는 인력이 충원이 돼야 됩니다. 그러한 기본적인 어떤 체계가 마련이 된 이후에 우리가 지금 정부가 말하는 이런 다른 전략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 2주간 신규 확진자의 14.5%가 또 돌파 감염이라고 하는데 또 부스터샷은 또 언제 맞을 수 있는지도 궁금하고 돌파 감염이 이렇게 계속 느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궁금합니다. 네, 그러니까 델타가 돌파가 많았기 때문에 제가 백신의 정의가 바뀌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백신은
감염을 차단하는 목적이 아니라 감염에 싸우기 위해서 만드는 준비 과정이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면역이 좋은 청장년층, 청소년들은 굉장히 면역이 좋아서 예. 우리가 바이러스와 싸울 수 있고 면역 항체를 많이 만들고 네. 유지도 좀 오래되는 데 비해서 연령이 높으신 어르신들은 항체 형성률도 낮지만 네. 이게 빨리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60대부터 80대까지가 50에서 70% 돌파 감염이 나오는 거죠. 물론 예. 이분들은 돌파가 되더라도 경증으로 가지 입원을 하거나 사망자는 극히 일부에서 나올 수 있고요. 예. 또 하나는 국내가 30, 40대가 얀센을 많이 맞았기 때문에 얀센은 1차 접종만 하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면역이 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한 면에서 돌파가 되지만 돌파가 되더라도 그분들 자체는 크게 문제가 아니지만 그분들이 타인에게 감염을 시켜요. 예. 우리가 돌파가 되는 경우에 바이러스 양을 측정해 봤더니 바이러스가 생존 기간은 짧지만 양은 거의 똑같이 나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전파를 똑같이 시킬 수가 있어서 이러한 점에서 우리가 백신을 맞았더라도 내가 예. 경증, 무증상으로 돌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항상 마스크 착용과 모임 자제는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런 와중에 이제 저희 리포트에도 잠깐 전해드렸습니다만 정부가 내일 임신부와 12세에서 17세 청소년에 대한 접종 방안을 4분기 접종 계획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떤 백신을 맞고 뭐 구체적인 것들이 좀 나오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27일 이제 발표를 하실 건데요. 백신의 뭐 접종 시기나 종류나 예방 그 예약 방법을 다 말씀을 해주실 것 같고요. 예. 지금 뭐 제가 잘 모르겠지만 예측컨대 해외 사례를 보게 되면 네. 임산부들 중에서 어떤 비만이나 당뇨에 이런 면역 질환이 있는 경우는 권고를 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12세에서 17세인 경우에는 네. 우리가 코로나에 감염되는 비율이 1차 접종만 할 경우에는 예. 백신 접종의 효과가 4배 정도 높습니다. 아하. 하지만 2차 접종까지 할 경우에 남자 청소년에게는 4배가 더 높아요. 신근염의 오, 비율이. 그렇기 예. 때문에 영국이나 어떤 홍콩처럼 1회 접종만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코로나에 걸릴 비율에 비해서 백신의 효과가 4배 정도 높기 때문에 예. 저는 1차 접종만 권고를 하고 그것도 어떤 천식이나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좀 권고를 드리지만 예. 나머지는 개인 선택에 맡기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희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 직후 이틀 연속 남북 이 관계 회복에 대한 담화를 내고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북한의 이런 연이은 긍정적 메시지, 뭔가 의미가 있다고도 볼 수 있고 의도가 있다고도 해석할 수 있고 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김여정 부부장이 연이틀 지금 입장문을 낸 게 상당히 이례적이죠. 예. 그리고 입장문의 점점 강도가 조금씩 더 높아지고 있어요. 강도가 네. 높아진다는 게 좀 더 구체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첫날에 비해서 둘째 날 입장문을 낼 때는 공동연락사무소하고 남북 정상회담까지 이제 언급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두 개의 어떤 메시지가 관통하는 게 뭐냐면 조건과 때가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조건과 그 조건이 뭐냐면 결국은 이제 적대 정책의 철폐라든지 네. 그다음에 어떤 상호 어떤 뭐 이 존중이라든지 이게 있는데 상호 존중이라는 게 뭐냐면 결국은 북한은 핵무기 보유 국가로 인정해 달라는 거고 예. 또 남한은 남한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적대적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깊게 이제 파고 들어가 보면 결국은 현 상황에 대해서 대북 제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완화시켜 달라는 것이고 예. 결국은 또 우리로 하여금 이제 우리가 지금 지난번에 SLBM 실험할 때 문재인 대통령이 도발이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즉 우리 하는데 상관하지 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당장 이게 뭔가 성과가 나오기보다는 현실적으로 이제 남북 관계를 조금 어떤 면에서 적대적 관계를 가져가기보다는 조금 관리하는 쪽으로 가겠다라는 것인데 실 내용은 제가 볼 때는 크게 변화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적대시 정책 철회라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이 때문에 남북 정상회담 성사가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전망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화 정책을 내놨다, 유화 메시지를 내놨다라고는 네. 하지만 유화 메시지를 유화 메시지라고만 보기는 힘든 거죠. 네. 왜냐하면 예. 수용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들을 많이 내건 상황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남북
남북 정상회담 뭐 긍정적으로 해석하기가 상당히 어려워 보이는데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일단 대북 제재 완화해달라는 거죠. 네. 근데 북한도 지금 상당히 급한 상황인 것이 코로나19가 계속되면서 식량난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에서 지금 유엔 안보리 제재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제재를 어떻게든 풀어야 지금 내부 결속도 유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게다가 뭐 사회주의 형제 국가라고 할 수 있는 쿠바에서 이 코로나19 때문에 경제난이 계속되면서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런 사례가 아마도 북한에서 어떤 위기감을 더욱더 강화시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유화 메시지가 계속 나온 게 아닌가 싶은데 사실 이 메시지를 우리만 수용할 것이 아니라 이 메시지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건 또 미국의 입장입니다. 예. 그런데 이 미국이 이 입장을 수용하게 될 건지는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섣불리 우리 정부가 어떤 제스처를 취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는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저희는 좀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어제 경기 의정부 교도소 입감을 대기하던 20대 남성이요. 수갑을 찬 채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호송이 허술했던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지 우리 좀 설명해 주실까요? 어제 오후 4시쯤이었습니다. 예. 20대 남성 A씨가 의정부 교도소 입관 과정에서 교도소 정문을 통해서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요. 그러니까 예. 이 입감 전에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서 이송 차량에서 잠깐 내린 틈을 타서 후송 직원을 뿌리치고 교도소 정문으로 지금 도주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일단 수갑을 찬 상황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예. 그리고 이 지금 도주 직후에 휴대전화를 버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밤새 수색 작업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은 어떤가요? 여전히 지금 아직 신병 확보를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지금 뭐 주변에 아마 수색견들과 경찰들을 한 150명 해서 예. 지금 수색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일단 사복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은 것 같고 아마 수갑도 풀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리고 이 지금 도주한 그 인물 같은 경우는 원래 계속 이제 불출석을 하다가 네. 이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면서 재판에 나왔다가 이제 간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미 시간적으로 보면 상당한 시간이 흘러서 그러니까요. 사실상 의정부 시내를 벗어났을 가능성도 여전히 있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1심 재판 진행 중이었다는데 다시 체포되면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일단 지금 절도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었던 그렇군요. 상황인데 예. 수차례 불출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 상태고요. 지금 아직까지 잡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예. 만약에 잡히게 되면 도주 관련 경찰 수사부터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